지난 시간 이항연산 잘 알아들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다가 이항연산을 줌으로써 수학적 구조가 된다. 그 이항연산이 어떤 한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수학적 구조가 가지는 성질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학적 구조의 성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등 사고를 할 때에 그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 이항연산 잘 익숙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도록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항연산의 정의할 때 이항연산에 부과되어지는 공리, 이러한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이항연산,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수학적 구조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공리에 해당되어지는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선생님들 여러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이러한 공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리를 해서 만족하는 그런 연산을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수학, 과학에 있어서는 이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그런 연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그럼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결합법칙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합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서 연산을 하든 간에 값은 항상 같아진다 라는 것이 결합법칙이다.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단장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거하고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다음에 그 결과를 또 이거로 하고, 다음에 순서대로 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주어진 이 연산의 경우에는 결합법칙이라는 것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해도 결과는 같아진다라고 하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단장 생각나는 것이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먼저 묶는다 계산하는 거죠. 또 요거 두 개 계산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계산하고, 다음에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산을 할 때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편리한 대로 먼저 묶어서 계산하고 다음에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합법칙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계산이 빨라집니까? 이거 자체부터 계산을 하면은 0이다. 이것도 0이다.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다. 0이다. 이것도 0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면 0이다. 답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연산이 결합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묶어? 바로 이웃에 있는 것을 먼저 묶어서 연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연산하겠다 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에서는 당연히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구조를 생각할 때도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결합법칙은 다시 한번 결합법칙을 공리로 생각해서 이항연산이 주어진다면 이 결합법칙은 만족하는 이항연산을 주는 거다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결합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say yes, 알겠어요 하면 여러분 알겠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두 개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이항연산을 정의할 수 있는 종류수가 16가지라는 사실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 16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16종류의 이항연산들 중에 결합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안 할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합법칙은 자 우선 13번 이것의 경우에 한번 보면은 자 B 먼저 넣고 B 하면은 B가 됩니다. 거기다가 A 해버리면 A가 되죠. 이것이 자 BAA BA 먼저 합니다. 하면은 A가 됩니다. A 하면 B가 돼요. 이것은 B가 돼요. 그러나 먼저 뒤에 걸 먼저 결합해가 AA 하면 B 되죠. 다음에 B 하면은 A가 됩니다. 같지 않죠. 그래서 이 13번의 연산은 결합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연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B 했습니다. A 연산 A 하면은 B죠. 여기까지 하면은 무슨 소리냐? 여기에 요거 두 개를 먼저 연산하면은 순서대로 하면은 11번에 있어서 요 A는 B입니다. 그 다음에 BB는 뭐예요? 11번 B 먼저 하고 B 하니까 B가 되죠. 이건 11번 요거네, 그죠? 자, 다시 A 하면 B 되죠. B 되면 B 하면은 요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가 된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묶은 걸 우린 뒤에 걸 먼저 묶었습니다. 그럼 A, B 먼저 계산합니다. A하고 B하고 연산하면 A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B하고 A 하면 B가 되어버려요. 여기 B가 된다. 그래서 A하고 B는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1번 이것도 결합법칙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해서 결합법칙을 성립 안 하는 이항연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결합법칙을 만족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테스팅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항등원의 경우 봅시다. 어떤 것을 항등원이라 합니까? 항등원은 바로 이런 것을 항등원이라 x 플러스 y 해가 y 된대. y 플러스 y 해가 y 돼. 다 이럴 때 요 x를 두고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원소에 대하여 여기에 성립을 할 때에 이렇게 y는 y 그대로 항상 같을 때로 하는 이런 것을 두고서 우리는 항등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이 왼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왼쪽 항등원, 오른쪽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오른쪽 항등원,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하려면은 왼쪽 항등원과 오른쪽 항등원의 값이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는 자 항등원.
이것을, 이것을 두고서 우항동원이라고 이야기. 우리가 항동원이 되려고 하면 좌우가 좌하고 우가 같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항동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느 것이 항동원일까? 보면은 16번 보면은 뭐냐면 A가 항동원일까? A가 항동원이려면 A 더하기 A 해가 여기가 A 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죠. 그럼 B가 항동원일까? B 더하기 A 했을 때 A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린 B가 항동원이 됐는데 여기서는 A도 B도 어떤 것도 항동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A 같은 경우에 A 더하기 A 하면 A, A 더하기 B 하면 B. A도 같도록 만들고 있죠. 그럴 때 이것을 두고서 자항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항동원 되겠어요? 다음에 이게 우항동원 되느냐? 오른쪽에 여기 A 했을 때 A 되잖아요. B A 했을 때 B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두고서 우항동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놔놓고 자항동원 A와 우항동원 A 같지요? 그래 같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같구나 항동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적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의 경우에 봅시다. 4번의 경우 보면 자, A 경우에는 A, B, B. 이것이 자항동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항동원. 그런데 우항동 되는가 봅시다. A, 됐습니다. B, A 하면 B가 돼. 여기 B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항동원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를 4번 이것의 경우에는 이 연산의 경우에는 항동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색깔별로 해놔가지고 어떤 것이 항동원인지가 눈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찾을 수가 할 수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해볼까? 이건 어때요? 이거는 A가 자항동원 되려면 여기가 A, B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우항동원 되려면 A, B 나와야 되는데 우도 안 되죠. 자도 안 되고 우도 안 돼요. 여기도 A 하면 A, B 돼야 안 된다. 여기는 A, B 되는 거 우선 다 찾습니다. 자, B에 대해서 보면은 자, A는 항동원 아니지만 이 B에 대해서 보면은 B는 A, B 되고 있어요. 자항동원이구나. 여기서 B에 대해서 A, B 되어지니까 이것이 우항동원이다. 여기서는 B가 항동원이다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B가 항동원이다 소리를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왜 빨간색을 안 했을까? 여기도 보면 A는 AB 했으니까 자항동원, A는 AB 그려내니까 우항동원, 여기서 A는 바로 항동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죠. 이제 항동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정수에서 더하기 연산이 있으면 이것의 항동원은 뭘까? 항동은 뭘까요? 다 알죠? 바로 정수에다가 뭐를 더하기 해가지고 자기 자신 만드는 건 뭡니까? 바로 0이죠. 0이 바로 항동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산마다의 항동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는 자연수에다가 더하기 줍시다. 항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자연수 속에 0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해버리면 문제가 나지만은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는 항동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여건 이야기는 뭐를 여건이라 하느냐? x의 이 x의 여건이라는 이야기는 x의 여건은 자 y를 했을 때에 항동원이 되어지는 계산의 항동원이 되어진다면 이 y를 두고서 x의 우항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y는 x의 자여건이다. 이것은 우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것은 좌여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두 개가 같을 때만 우리가 여건이다. 어느 한 개 서로 다르면은 우리는 여건을 가진다 소리를 못한다. 그럼 여기에서도 살펴보자. 자, 먼저 여기 초록색 요것을 10번의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항동원이 뭐지요? 항동원 자 A, B 뭐 있습니까? B, A, B, B, A, B B가 항동원입니다. B가 항동원이 된다. 항동원 우선 찾아야 돼요. 그러면 A에다가 뭐가 되나? 이 B 되려 그러면 A죠. 그래서 A의 여건은 A구나. 자기 자신. B의 여건은 요 B 여기 항동원이니까 B 해가 B 되니까 B의 여건은 자기 자신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거는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의 항동원은 뭘까요? B에 대해서 AB 맞죠? B에 대해서 AB B가 항동원이다. 그럼 계산해가지고 B 나오는 건 요밖에 없죠? A, B 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B가 되었습니다. 되겠습니까? B가 항동원입니다. 그럼 B 플러스 A 하면은 B 플러스 A 하면 A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가 항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B가 항동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하고 B 해가지고 B 되어지니까 이 B가 우여건입니다. A의. 자, 그 다음에 B니까 B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B 플러스 A 해가지고 B 나와야 되는데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B 다시 말하면 A의 자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나오려고 그러면 A에 뭐를 더하면은 A 됩니까? 자, 두 번째 A 되는데 보면은 B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여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마다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연필 들고서 자여건이 있느냐 우여건이 있느냐 항동원이 뭐냐를 전부 다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것이 되지. 내가 설명 아무리 해봐야 이해는 하는 척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라 그러면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의 10분의 1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마 따라가는 데에 어렵지 않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이러한 테이블을 보고서 여기 이 연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만족하느냐 항동원이 있느냐 여건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은 10번하고 7번하고 5,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동시에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한번 봅시다. 결합법칙의 경우에는 다 해봐야 되겠죠. 경우의 수 다 해봐야 가지고 결합법칙 증명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제일 지루하죠. 힘들다보다 지루한 계산, 케이스를 다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니까 지루한 계산을 해야 된다. 결합법칙은 항등원 그래서 결합법칙 여러분 해보고 항등원 봅시다. 여기 이것에 있어서 항등원이 무엇일까? 항등원 되려면은 우선 여기가 A, B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여기서 B가 일단은 자항등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죠? 자항등원. 다음에 B가 자항등. 그럼 B가 우항등원 되는가 봅시다. B 이쪽에 있습니다. A, B에 대해서 A, B 그대로 되고 있죠. 이것은 우항등원이구나. 그 BB가 자항등원, 우항등원 같기 때문에 우리는 B항등원은 B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B라는 항등원인데 가원수에 대해 여건이 있느냐? A의 여건. A에다가 뭐를 하면은 항등원 B가 돼요? A죠. A의 여건은 A구나. 이런 사실. 일단 B의 여건은 B에다가 뭐를 하면 항등원 B 됩니까? B죠. B의 여건은 B구나.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다. 이 경우 보면은 자, 항등원이 뭘까요? 항등원 바로 AB 그대로 놓으니까 A죠. AB A구나. 다음에 A의 여건은 항등원 A 되는 것은 A구나. B의 여건은 B구나. 이런 사실을 그래프를 보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여건을 가진다. 항등원이다. 자, 여러분들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왜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만 이야기하느냐? 오늘 1학기에 배울 팁을 주면은 1학기에 배울 수학적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공집합의 한집합에다가 이항연산을 정의합니다. 이항연산 중에서도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을 만족하는 그런 이항연산을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여기 소개했는 이러한 연산을 정의하는, 다시 말하면 A, B라는 집합에다가 이항연산, 이거 기호를 요로 나타낸 이항연산 10번을 요거를 정의하면은 이것은 어떤 수학적 구조라고? 이렇게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결합법칙, 항등원, 가공수에 대해 여건이 존재하는 그런 이항연산이 정의된 수학적 구조. 이게 바로 1학기 때 배울 수학적 구조예요. 그것의 이름을 바로 군이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항연산 설명했고, 그리고 어떤 공리, 결합법칙 만족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각원소에 대하여 여건이 존재하는 그런 이항연산, 그런 이항연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러한 것을 공리를 만족하는 이항연산이 정의된 수학적 구조, 그것을 군이라는데 군에 대하여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